사람과 마주 앉는 일은 언제나 익숙하면서도 어렵다.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얼굴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긴장과 경계가 고개를 든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짧은 문장 하나가 오해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처음 꺼낼 말을 고민하게 된다. 상대를 편안하게 하면서도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말, 불필요한 경계심을 거두게 하면서도 품위를 흐리지 않는 말, 그런 말이 무엇인지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해왔다. 사람들은 흔히 인사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인사는 습관이고 관계의 문을 여는 힘은 그 뒤에 있다. 어떤 인사보다도 먼저 꺼내야 하는 말은 따로 있다. 그 말이야말로 부드러운 마음을 불러내고 상대의 긴장감을 내려놓게 하고 나의 품위를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문장이 된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말은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도 흔들리고 마음이 단단하면 말도 단단하게 흐른다. 그래서 처음 건네는 말은 상대를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면서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고요한 거울이 된다. 사람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배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운 사람 앞에서 우리는 가장 쉽게 말의 품위를 잃는다. 익숙함이 조심을 무너뜨리고 편안함이 배려를 밀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꺼내는 한마디에는 낯선 사람에게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도 똑같은 중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하다. 고요한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 말은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나의 품격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관계의 온도를 맞춰준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나오는 그 고요한 말은 언제 어디서나 꺼낼 수 있고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스며든다. 사람들은 상대를 보며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말의 결을 먼저 받아들인다. 첫 문장에 담긴 온도, 호흡, 배려, 깊이, 그 모든 것이 말보다 앞서 마음에 들어온다. 그래서 품이 있는 사람의 첫 마디는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이 관계를 대하겠다는 조용한 선언이 된다.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든 먼저 꺼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그 말은 화려한 진심도 과장된 배려도 아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품위 있는 말, 관계의 바닥을 단숨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말이다. 그 말은 바로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 한 문장이다. 이 말은 상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말이며 나의 중심을 지키는 말이며 상대의 마음을 조급함에서 풀어주는 말이다. 요란하지 않지만 깊이가 있고 과장되지 않지만 품위가 흐른다. 이 말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상대는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다. 말의 처음은 가볍고 그 끝은 무겁다. 가벼운 인사 뒤에 이어진 이 한마디는 관계를 급하게 만들지 않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며 나의 여유와 태도를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동시에 스스로의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문장은 관계의 첫 단추가 된다. 말에는 사람이 담기고 침묵에는 생각이 담긴다. 이 말은 불필요한 설명 없이도 상대에게 공간을 열어주면서 내가 서 있는 마음의 결을 보여준다. 감정이 앞서가는 말이 아니며 우월함을 드러내는 말도 아니다. 그저 상대를 편안하게 하려는 조용한 배려이자 스스로를 단단하게 지키는 품이 있는 시작이다. 누구를 만나든 이 말을 먼저 꺼내는 이유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말의 첫걸음을 바르게 두기 위함이다. 관계는 말에서 시작되고 말의 시작은 품격에서 나온다. 그 품격이 담긴 첫 마디를 건네면 그 다음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잔잔해진다. 그리고 이 말이 왜 그렇게 큰 힘을 가지는지, 이 한 문장이 어떻게 마음의 결을 바꾸고 관계의 온도를 바르게 맞추는지 그 깊은 이유를 차분히 펼쳐보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굳어지고 생각보다 쉽게 풀어진다. 특히 낯선 만남이나 익숙한 관계에서도 긴장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말을 잘하려는 마음보다 먼저 편안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깊게 스며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계는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상대가 숨을 고르게 만드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앞세운다. 그러나 관계에서 중심을 잡는 힘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말에서 나온다.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자신을 과하게 포장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는다. 마음을 비워야 시야가 넓어진다.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의 말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대화를 주도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이 흘러갈 공간을 만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끈다. 말을 조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편안해지는 시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오해는 말이 많아서 생기지 않는다. 말 속에 여유가 없어서 생긴다. 여유 없는 말은 상대를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불필요한 긴장을 불러온다. 그러나 여유가 담긴 말은 짧아도 깊다. 감정의 속도를 낮추고 상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이 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자리를 먼저 본다. 서두르지 않는 말, 상대를 서두르게 하지 않는 말,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경계심이 낮아진다. 경계가 낮아지면 대화는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대화는 관계의 결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래서 말의 첫걸음을 차분하게 두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는 사람이 된다. 기세를 다투는 이는 이기기 어렵다. 기세라는 것은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앞서고 마음이 흔들릴 때 나오는 급한 기운이다. 그 기운이 앞서면 말은 늘 불안정해지고 상대 역시 마음속에서 볼 수 없는 작은 벽을 세운다. 반대로 기세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말의 속도를 낮추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상대가 편안해질 수 있는 흐름을 만든다. 관계에서 이긴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흐름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은 상대를 조종하거나 유도하는 말이 아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숨겨진 문장이다. 대화에서 상대의 감정을 짓누르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다급하게 재촉하지 않으며 상대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연다. 사람의 기운은 가볍게 쓰지 않아야 한다. 가볍게 쓰인 말은 마음에도 가볍게 남고 무겁게 쓰인 말은 때때로 상처가 된다. 그러나 올바르게 쓰인 말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여기서 올바르다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지적인 것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상대가 어떤 느낌을 받는가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 이 태도가 말의 깊이를 바꾸고 존중이라는 품위를 조용하게 드러낸다. 우리는 종종 말로 관계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문은 말 그 자체가 아니라 말에 담긴 결에서 열린다. 배려의 결, 여유의 결, 부드러운 결, 이 세 가지는 복잡한 말보다
짧고 차분한 한 문장에 더 잘 담긴다. 그 문장이 바로 관계의 시작을 안정시키고 상대의 마음에 편안함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사람의 길은 곧 마음이 비추는 그림자다. 그림자는 꾸밀 수 없다. 말이 아무리 정중해도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면 그 결이 드러난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말의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르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재빨리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도로 맞추어 함께 걸으려 한다. 이 마음의 방향은 단 한마디에서도 빛난다. 상대를 먼저 편안하게 해주는 말은 상대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말이 아니다. 상대를 높이려는 말도 아니고 억지로 위로하려는 말도 아니다. 그저 정중한 마음으로 건네는 여유의 한 문장이다. 그 문장이 대화를 천천히 열고 그 열린 대화는 자연스럽게 신뢰를 만든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조급한 말, 불안한 마음, 지나치게 앞서가는 태도다. 그러나 마음을 먼저 내려놓게 해주는 한 문장은 이 모든 불편함을 잠잠하게 흩어지게 만든다. 조용한 말이 관계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상대를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단단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계의 흐름은 늘 비슷한 결론에 닿는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다.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고 품위가 흐트러지지 않으며 상대의 마음을 눌러 흔들지 않는 한 문장, 그 문장을 먼저 건네는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관계를 세우는 사람이다. 말의 속도에는 마음의 속도가 그대로 담긴다. 급하게 말하면 급한 마음이 드러나고 천천히 말하면 천천히 살아온 시간이 묻어난다. 그래서 말의 여유는 단순히 느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깊은 태도다. 말의 여유가 깃든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는다. 부드러운 호흡은 관계의 공기를 가라앉히고 차분한 문장은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안정시킨다. 사람들은 종종 말의 내용만 바꾸면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말의 품위는 내용보다 먼저 말의 여유에서 드러난다. 여유가 없는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도 날카롭게 들린다. 반대로 여유 있는 말은 짧아도 따뜻하고 단순해도 깊은 울림을 남긴다. 말은 마음의 울림이다. 울림이란 소리가 퍼지는 방향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방향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은 흔들리고 마음이 안정되면 말은 저절로 차분해진다. 그래서 품이 있는 사람은 말의 크기를 키우지 않는다. 대신 말의 공기를 맑게 만든다. 상대가 숨을 고를 수 있게 하고 내 마음의 호흡도 잔잔하게 유지한다. 이 잔잔함이 관계의 결을 부드럽게 바꾼다. 말이 서두르면 상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긴장한다. 대화는 흐름이 중요한데 흐름을 조급하게 만드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좁히고 판단을 앞당기게 만든다. 그래서 말의 여유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 전체를 인내와 배려로 감싸는 하나의 태도다. 사람은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말투에 익숙해져 말의 속도를 잘 의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타인은 그 속도를 명확하게 느낀다. 여유 없이 던져지는 말, 상대의 호흡을 기다리지 않는 말, 마음보다 빠르게 튀어나온 말은 상대의 마음에 조용한 경계를 만든다. 이 경계는 말의 의미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평온함 속에서만 품위가 깃든다. 이 말은 말투와 태도를 깊이 관통한다. 말의 여유는 결국 마음의 평온에서 나오는 것이며 평온하지 않은 마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품위 있는 말투를 유지할 수 없다. 품위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온 삶의 호흡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이다. 그래서 여유 없는 말이 반복되면 스스로도 모르게 품위가 멀어진다. 반대로 차분함이 쌓이면 말투는 고요해지고 마음은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중심은 흐려진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이다. 여유 있는 말은 설명하려 하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으며 상대를 따라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의 호흡을 유지하며 상대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뿐이다. 여유가 담긴 말투는 상대에게 편안함이라는 공간을 준다. 그 공간 속에서 상대는 마음을 정돈하고 자신의 속도대로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행복하다. 대화가 편안해지면 상대는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한 곳으로 기억한다. 기억된 편안함은 관계를 오래 이어주는 힘이 된다. 말이 적을수록 마음은 깊어진다. 말의 제한이 마음의 확장을 만든다는 말이기도 하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한 문장에 마음을 실으면 상대의 마음에 잔잔하게 스며든다. 깊은 말은 길지 않고 깊은 관계는 요란하지 않다.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을 꾸미는 말보다 상대가 편안해지는 말을 택한다. 말의 여유가 곧 삶의 여유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설명을 덧붙이고 싶은 순간이 있다. 내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다. 하지만 여유 있는 말투를 지닌 사람은 말의 부족함을 말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을 먼저 담고 상대의 호흡을 기다리며 대화의 공기를 천천히 다듬는다. 이 기다림 속에서 관계는 조금씩 단단해진다. 사람은 말 자체보다 말을 건네는 태도를 먼저 읽는다. 그 태도가 조급하면 말의 의미도 변하고 그 태도가 여유로우면 말의 무게도 깊어진다. 말의 품위는 말의 양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이 태도에서 드러난다. 생각이 깊을수록 말은 조용해진다. 조용함은 비움이 아니라 집중이다. 상대의 말을 들으려는 마음,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마음, 대화가 흐르는 방향을 지켜보는 배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말의 여유가 된다. 그 여유가 쌓여 품위가 된다. 말의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말을 가로막지 않으며 조급함을 말에 싣지 않는 태도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 앞에서 누구나 숨을 고르게 되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진다. 그래서 말의 여유는 단순한 말투의 문제가 아니다. 삶을 대하는 깊은 태도이며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며 품위가 스며 있는 호흡이다. 말의 여유를 지닌 사람은 말로 관계를 장악하려 하지 않고 태도로 관계를 단단하게 한다. 그 조용한 태도가 결국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다. 말은 길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 남는 말은 언제나 간결하고 그 간결함 속에 담긴 의미가 선명할 때 오래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깊이는 말의 양에서가 아니라 말을 내보내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다.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의 핵심을 지켜낼 때 마음은 조용히 스며든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가 어긋났을 때 말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돌아보면 부족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결이었다. 감정이 앞선 말, 상대의 마음을 다 보지 못한 말,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말이 관계의 온도를 미묘하게 흐트러뜨린다. 그래서 말은 길기보다는 바르게 뿌리 내려야 한다. 한 문장을 건네더라도 그 문장 속에
내 마음의 방향과 성숙함이 담겨야 한다. 잘 말하는 사람은 말보다 생각을 앞세운다. 생각을 앞세운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의 자리를 먼저 보는 것이다. 이 자리를 고려하지 않은 말은 아무리 정중해 보여도 결국 혼자만의 말이 된다. 혼자만의 말은 공기 속에 흩어지고 함께 나누는 말은 마음 속에 남는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뜻의 깊이다. 깊이 있는 말은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불필요한 감정을 덧붙이지 않으며 상대를 설득하려고 조급해하지 않는다. 말의 깊이는 말의 힘이 아니라 말을 꺼내는 마음의 질에서 나온다. 그 마음의 질이 단단해야 조금의 말에도 중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설명하려 할 때 말의 양을 늘리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설명이 길어질수록 의도는 흐려지고 감정은 격해진다. 깊은 말은 늘 여백을 남긴다. 그 여백이 상대의 마음으로 스며들며 상대 스스로 의미를 완성하도록 돕는다. 이런 말은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움직인다. 진실한 말은 길 필요가 없다. 진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중심을 흔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말이 짧아도 진심이 드러난다. 말이 길어질수록 진심이 의심받는 이유는 말이 늘어나는 동안 감정이 달라지고 의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깊은 말은 군더더기가 없다.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소리가 아닌 마음을 전한다. 관계에서 깊이 있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단단히 하는 말이다. 말은 결국 나를 반영하므로 내 마음이 정돈되어야 말도 정돈된다. 마음이 산만하면 말은 흔들리고 마음이 단단하면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단단함이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된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이는 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 흔들린다는 것은 감정이 제어되지 않거나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말은 아무리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상대에게 불편함을 남긴다. 반대로 말이 중심에 닿아 있다면 조용하지만 무게가 있다. 상대는 이 무게를 신뢰로 느낀다. 말의 깊이는 알아듣기 쉽게라는 문제를 넘어 마음이 진정되게 한다는 차원의 힘이 있다. 깊이 있는 한 문장은 상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정돈하게 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가라앉히며 갈등의 기울기를 낮춘다. 말은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도구이기에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관계의 흐름을 바꾼다. 품위는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의 방향에서 생긴다. 말의 방향이란 이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길지, 말한 뒤에 어떤 공기가 만들어질지, 그 이후의 관계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를 차분하게 살피는 태도다. 이 태도가 없으면 말은 단순한 소리로 끝나고, 이 태도가 있으면 말은 품위가 된다. 품위 있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다. 그저 편안하게 놓아두고 스스로 머물 자리를 찾게 한다. 말은 적어도 뜻은 깊어야 한다. 깊은 말은 삶의 방향을 담고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고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말은 요란하지 않지만 오래 남고 조용하지만 관계를 부드럽게 바꾼다. 말의 깊이를 지키는 사람 앞에서 상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진다. 그 편안함이 차분한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관계를 단단하게 이어준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묻는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의 뜻이 담겨 있는가? 이 문장의 중심이 있는가? 이 대화에 배려의 결이 살아 있는가? 이 질문을 지켜내는 사람의 말은 비록 짧아도 깊고, 비록 조용해도 품위가 흐른다.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느낀다. 말의 내용이 아무리 정확해도 거기에 배려가 빠져 있으면 그 말은 금세 무거워지고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닫아버린다. 그래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은 잘 말하는 능력에서 오지 않는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향을 조용히 선택하는 데서 나온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말할까 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할까를 고민해야 할 순간이 있다. 상대의 말투가 조금 거칠어도 그 뒤에 있는 진심이 느껴지면 마음이 누그러진다. 반대로 말은 부드러워도 그 속에 배려가 없다면 그 부드러움조차 얕은 표면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배려는 말의 피부가 아니라 말의 뼈대를 만드는 힘이다. 배려는 작은 움직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 배려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다. 상대가 말할 때 눈빛을 맞추는 일,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호흡을 맞춰주는 일,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상대의 마음에 조용한 신뢰를 남긴다. 사람은 큰 감동보다 작은 배려를 오래 기억한다. 배려는 상대를 특별히 대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다. 상대의 사정이나 감정이 아직 말로 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에 가볍게 손을 얹어주는 태도, 그 태도가 배려의 결을 만든다. 배려는 꾸미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스며 나오는 자연스러운 향에 가깝다. 때때로 우리는 이 말을 해도 될까라는 고민에 머문다. 하지만 배려가 있는 마음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말의 순간마다 스스로 구분해낸다. 이 구분은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려는 마음의 깊이에서 나온다. 사람의 가치는 마음을 어떻게 나누는가에서 밝혀진다. 나눈다는 것은 상대에게 마음을 쏟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자리를 내준다는 의미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관계를 굳게 만들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마음은 관계의 숨을 편안하게 만든다. 배려는 바로 이 바라봄에서 시작된다.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면 말의 앞뒤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 상대에게 자리를 내주는 말은 설명이나 조언보다 훨씬 깊게 스며든다.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앞에서 사람은 자신을 과하게 꾸미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고 그 자연스러움에서 관계의 벽이 허물어진다. 그래서 배려는 관계의 첫걸음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배려의 말투는 상대를 낮추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는다. 둘 사이에 적당한 온도를 만들고 그 온도 속에서 마음이 편안히 놓인다. 말이 강하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말이 부드러우면 마음이 열린다. 하지만 말의 부드러움은 목소리나 표정이 아니라 그 말이 갖고 있는 배려의 무게에서 나온다. 사람의 말은 행동의 그림자다. 말이 아무리 다정해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 다정함은 얇게 느껴진다. 반대로 말이 간결해도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 간결함은 깊게 남는다. 배려는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으로 드러난다. 상대를 위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키려는 의지, 이 차이가 배려의 진짜 결을 만든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말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 말은 잘 다듬어진 문장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의 표현이다.
배려는 문장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 말과 말 사이의 여백에서 드러난다. 그 여백이 상대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여유가 마음의 경계를 낮춘다. 배려 없는 말은 깊이를 잃고 배려 있는 말은 신뢰를 얻는다. 신뢰는 상대를 설득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부드러운 말의 리듬으로 만들어진다. 말의 리듬이 편안하면 상대의 감정도 조용히 가라앉고 말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그래서 배려는 대화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다. 사람의 마음은 예상보다 단순하다. 상대가 나를 배려한 말투를 쓰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린다. 배려 없는 말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배려 있는 말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렇기에 배려는 말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빛나는 힘이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배려에 흔들리고 배려에 머문다. 배려를 담은 말 한마디는 관계를 크게 흔들지는 않아도 관계를 깊게 만들고 관계를 길게 이어준다. 말의 고요함 속에서 상대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 배려는 조용히 제 역할을 다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라는 사람을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바람이 마음을 앞서기 시작하면 말은 점점 불필요하게 커지고 문장은 힘을 잃고 결국 상대에게는 과한 설명으로 들리게 된다. 그래서 품위를 지키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말보다 태도가 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 자신을 설득시키려는 마음은 대부분 스스로에 대한 불안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보이고 싶다. 저렇게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말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한 말은 자연스럽게 품위를 잃는다. 말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도구인데 그 도구에 불안이 실려 있으면 그 불안이 고스란히 상대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품위 있는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거나 포장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중심을 조용히 지킨다. 깊은 사람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은 나쁠 게 없지만 설명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진짜 깊은 사람은 설명보다 중심을 먼저 보여준다. 그 중심이 말투와 호흡에 스며들고 상대는 그 조용한 무게에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낀다. 이 조용한 무게가 바로 품위의 시작이다. 사람은 설명을 들을 때보다 설명을 하지 않는 태도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낀다. 설명이 많을수록 그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보이고 설명이 적을수록 그 속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안정이 보인다. 그 안정 속에서 품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인생 경험이 깊은 사람일수록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말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삶에서 오랜 시간 쌓인 태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태도가 조용히 드러나면 굳이 말로 무엇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상대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깊이를 느끼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는지 말보다 먼저 알아차린다. 성숙함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서 온다.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적절한 자리에 내려놓는 일이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말로 중심을 유지하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중심은 말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힘에서 유지된다. 감정이 잔잔해질 때 말은 흔들리지 않고 표현은 과하지 않으며 상대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깊어진다. 품위 있는 사람은 말을 자주 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에 담긴 결이 단단하다.
이 단단함은 단순히 목소리가 낮고 차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포장하려는 마음을 덜어냈기 때문에 생긴 깊이다. 포장이 없으면 말은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움 속에서 품위는 더욱 선명해진다.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때 말로 설득하려는 사람은 대화가 길어질수록 지치고 상대도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며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짧은 말 속에서도 감정의 무게를 다스리고 상대에게 여유의 공간을 만든다. 이 공간 속에서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낮춘다. 그 마음이 낮아질 때 관계는 더욱 따뜻해진다. 말은 행동의 결과이며 행동은 마음의 결과다. 품위 있는 말은 품위 있는 행동에서 나오고 품위 있는 행동은 품위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 품위는 기술이 아니라 누적된 삶의 방향이다. 그 방향이 올바르게 흐르고 있을 때 말은 과도하지 않고 설명은 간결하며 태도는 자연스럽게 단정해진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그 말 뒤에 있는 방향을 훨씬 더 명확하게 느낀다. 말이 아무리 많아도 방향이 흔들리면 신뢰는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말이 짧아도 방향이 분명하면 그 태도는 상대에게 깊은 안정감을 준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의 본질은 자신을 지키는 힘이 있다는 데 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으며 상대의 말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 중심은 말의 개수를 줄이고 말의 무게를 깊게 만든다. 말은 많을수록 흐려지고 줄어들수록 선명해진다. 선명함이라는 것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잔잔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말이 많을수록 감정이 앞서고 말이 줄어들수록 중심이 드러난다. 이 중심이 바로 품위다. 품위는 보여주려 할수록 멀어지고 조용히 지킬수록 깊어진다. 그래서 품위를 가진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대신 말 뒤에 남는 공기, 말을 건넨 후에 침착한 여운, 상대가 느끼는 편안함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조용히 드러낸다. 말이 적어도 깊고, 말이 조용해도 무겁고, 말이 간결해도 품위가 흐르는 이유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 방향을 지키는 사람만이 말 없이도 깊이를 가진 사람이 된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과 마주 앉는 일은 언제나 익숙하면서도 어렵다.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얼굴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긴장과 경계가 고개를 든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짧은 문장 하나가 오해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처음 꺼낼 말을 고민하게 된다. 상대를 편안하게 하면서도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말, 불필요한 경계심을 거두게 하면서도 품위를 흐리지 않는 말, 그런 말이 무엇인지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해왔다. 사람들은 흔히 인사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인사는 습관이고 관계의 문을 여는 힘은 그 뒤에 있다. 어떤 인사보다도 먼저 꺼내야 하는 말은 따로 있다. 그 말이야말로 부드러운 마음을 불러내고 상대의 긴장감을 내려놓게 하고 나의 품위를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문장이 된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말은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도 흔들리고 마음이 단단하면 말도 단단하게 흐른다. 그래서 처음 건네는 말은 상대를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면서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고요한 거울이 된다. 사람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배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운 사람 앞에서 우리는 가장 쉽게 말의 품위를 잃는다. 익숙함이 조심을 무너뜨리고 편안함이 배려를 밀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꺼내는 한마디에는 낯선 사람에게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도 똑같은 중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하다. 고요한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 말은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나의 품격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관계의 온도를 맞춰준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나오는 그 고요한 말은 언제 어디서나 꺼낼 수 있고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스며든다. 사람들은 상대를 보며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말의 결을 먼저 받아들인다. 첫 문장에 담긴 온도, 호흡, 배려, 깊이, 그 모든 것이 말보다 앞서 마음에 들어온다. 그래서 품이 있는 사람의 첫 마디는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이 관계를 대하겠다는 조용한 선언이 된다.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든 먼저 꺼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그 말은 화려한 진심도 과장된 배려도 아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품이 있는 말, 관계의 바닥을 단숨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말이다. 그 말은 바로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 한 문장이다. 이 말은 상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말이며 나의 중심을 지키는 말이며 상대의 마음을 조급함에서 풀어주는 말이다. 요란하지 않지만 깊이가 있고 과장되지 않지만 품위가 흐른다. 이 말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상대는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다. 말의 처음은 가볍고 그 끝은 무겁다. 가벼운 인사 뒤에 이어진 이 한마디는 관계를 급하게 만들지 않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며 나의 여유와 태도를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동시에 스스로의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문장은 관계의 첫 단추가 된다. 말에는 사람이 담기고 침묵에는 생각이 담긴다. 이 말은 불필요한 설명 없이도 상대에게 공간을 열어주면서 내가 서 있는 마음의 결을 보여준다. 감정이 앞서가는 말이 아니며 우월함을 드러내는 말도 아니다. 그저 상대를 편안하게 하려는 조용한 배려이자 스스로를 단단하게 지키는 품이 있는 시작이다. 누구를 만나든 이 말을 먼저 꺼내는 이유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말의 첫걸음을 바르게 두기 위함이다. 관계는 말에서 시작되고 말의 시작은 품격에서 나온다. 그 품격이 담긴 첫 마디를 건네면 그 다음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잔잔해진다. 그리고 이 말이 왜 그렇게 큰 힘을 가지는지, 이 한 문장이 어떻게 마음의 결을 바꾸고 관계의 온도를 바르게 맞추는지 그 깊은 이유를 차분히 펼쳐보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굳어지고 생각보다 쉽게 풀어진다. 특히 낯선 만남이나 익숙한 관계에서도 긴장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말을 잘하려는 마음보다 먼저 편안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깊게 스며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계는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상대가 숨을 고르게 만드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앞세운다. 그러나 관계에서 중심을 잡는 힘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말에서 나온다.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자신을 과하게 포장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는다. 마음을 비워야 시야가 넓어진다.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의 말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대화를 주도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이 흘러갈 공간을 만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끈다. 말을 조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편안해지는 시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오해는 말이 많아서 생기지 않는다. 말 속에 여유가 없어서 생긴다. 여유 없는 말은 상대를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불필요한 긴장을 불러온다. 그러나 여유가 담긴 말은 짧아도 깊다. 감정의 속도를 낮추고 상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이 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자리를 먼저 본다. 서두르지 않는 말, 상대를 서두르게 하지 않는 말,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경계심이 낮아진다. 경계가 낮아지면 대화는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대화는 관계의 결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래서 말의 첫걸음을 차분하게 두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는 사람이 된다. 기세를 다투는 이는 이기기 어렵다. 기세라는 것은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앞서고 마음이 흔들릴 때 나오는 급한 기운이다. 그 기운이 앞서면 말은 늘 불안정해지고 상대 역시 마음속에서 볼 수 없는 작은 벽을 세운다. 반대로 기세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말의 속도를 낮추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상대가 편안해질 수 있는 흐름을 만든다. 관계에서 이긴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흐름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은 상대를 조종하거나 유도하는 말이 아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숨겨진 문장이다. 대화에서 상대의 감정을 짓누르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다급하게 재촉하지 않으며 상대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연다. 사람의 기운은 가볍게 쓰지 않아야 한다. 가볍게 쓰인 말은 마음에도 가볍게 남고 무겁게 쓰인 말은 때때로 상처가 된다. 그러나 올바르게 쓰인 말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여기서 올바르다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지적인 것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상대가 어떤 느낌을 받는가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 이 태도가 말의 깊이를 바꾸고 존중이라는 품위를 조용하게 드러낸다. 우리는 종종 말로 관계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문은 말 그 자체가 아니라 말에 담긴 결에서 열린다. 배려의 결, 여유의 결, 부드러운 결, 이 세 가지는 복잡한 말보다 짧고 차분한 한 문장에 더 잘 담긴다. 그 문장이 바로 관계의 시작을 안정시키고 상대의 마음에 편안함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사람의 길은 곧 마음이 비추는 그림자다. 그림자는 꾸밀 수 없다. 말이 아무리 정중해도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면 그 결이 드러난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말의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르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재빨리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도로 맞추어 함께 걸으려 한다. 이 마음의 방향은 단 한마디에서도 빛난다. 상대를 먼저 편안하게 해주는 말은 상대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말이 아니다. 상대를 높이려는 말도 아니고 억지로 위로하려는 말도 아니다. 그저 정중한 마음으로 건네는 여유의 한 문장이다. 그 문장이 대화를 천천히 열고 그 열린 대화는 자연스럽게 신뢰를 만든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조급한 말, 불안한 마음, 지나치게 앞서가는 태도다. 그러나 마음을 먼저 내려놓게 해주는 한 문장은 이 모든 불편함을 잠잠하게 흩어지게 만든다. 조용한 말이 관계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상대를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단단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계의 흐름은 늘 비슷한 결론에 닿는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다.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고 품위가 흐트러지지 않으며 상대의 마음을 눌러 흔들지 않는 한 문장. 그 문장을 먼저 건네는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관계를 세우는 사람이다. 말의 속도에는 마음의 속도가 그대로 담긴다. 급하게 말하면 급한 마음이 드러나고 천천히 말하면 천천히 살아온 시간이 묻어난다. 그래서 말의 여유는 단순히 느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깊은 태도다. 말의 여유가 깃든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는다. 부드러운 호흡은 관계의 공기를 가라앉히고 차분한 문장은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안정시킨다. 사람들은 종종 말의 내용만 바꾸면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말의 품위는 내용보다 먼저 말의 여유에서 드러난다. 여유가 없는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도 날카롭게 들린다. 반대로 여유 있는 말은 짧아도 따뜻하고 단순해도 깊은 울림을 남긴다. 말은 마음의 울림이다. 울림이란 소리가 퍼지는 방향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방향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은 흔들리고 마음이 안정되면 말은 저절로 차분해진다. 그래서 품이 있는 사람은 말의 크기를 키우지 않는다. 대신 말의 공기를 맑게 만든다. 상대가 숨을 고를 수 있게 하고 내 마음의 호흡도 잔잔하게 유지한다. 이 잔잔함이 관계의 결을 부드럽게 바꾼다. 말이 서두르면 상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긴장한다. 대화는 흐름이 중요한데 흐름을 조급하게 만드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좁히고 판단을 앞당기게 만든다. 그래서 말의 여유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 전체를 인내와 배려로 감싸는 하나의 태도다. 사람은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말투에 익숙해져 말의 속도를 잘 의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타인은 그 속도를 명확하게 느낀다. 여유 없이 던져지는 말, 상대의 호흡을 기다리지 않는 말, 마음보다 빠르게 튀어나온 말은 상대의 마음에 조용한 경계를 만든다. 이 경계는 말의 의미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평온함 속에서만 품위가 깃든다. 이 말은 말투와 태도를 깊이 관통한다. 말의 여유는 결국 마음의 평온에서 나오는 것이며 평온하지 않은 마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품위 있는 말투를 유지할 수 없다. 품이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온 삶의 호흡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이다. 그래서 여유 없는 말이 반복되면 스스로도 모르게 품위가 멀어진다. 반대로 차분함이 쌓이면 말투는 고요해지고 마음은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중심은 흐려진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이다. 여유 있는 말은 설명하려 하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으며 상대를 따라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의 호흡을 유지하며 상대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뿐이다. 여유가 담긴 말투는 상대에게 편안함이라는 공간을 준다. 그 공간 속에서 상대는 마음을 정돈하고 자신의 속도대로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행복하다. 대화가 편안해지면 상대는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한 곳으로 기억한다. 기억된 편안함은 관계를 오래 이어주는 힘이 된다. 말이 적을수록 마음은 깊어진다. 말의 제한이 마음의 확장을 만든다는 말이기도 하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한 문장에 마음을 실으면 상대의 마음에 잔잔하게 스며든다. 깊은 말은 길지 않고 깊은 관계는 요란하지 않다. 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꾸미는 말보다 상대가 편안해지는 말을 택한다.
말의 여유가 곧 삶의 여유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설명을 덧붙이고 싶은 순간이 있다. 내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다. 하지만 여유 있는 말투를 지닌 사람은 말의 부족함을 말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을 먼저 담고 상대의 호흡을 기다리며 대화의 공기를 천천히 다듬는다. 이 기다림 속에서 관계는 조금씩 단단해진다. 사람은 말 자체보다 말을 건네는 태도를 먼저 읽는다. 그 태도가 조급하면 말의 의미도 변하고 그 태도가 여유로우면 말의 무게도 깊어진다. 말의 품위는 말의 양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이 태도에서 드러난다. 생각이 깊을수록 말은 조용해진다. 조용함은 비움이 아니라 집중이다. 상대의 말을 들으려는 마음,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마음, 대화가 흐르는 방향을 지켜보는 배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말의 여유가 된다. 그 여유가 쌓여 품위가 된다. 말의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말을 가로막지 않으며 조급함을 말에 싣지 않는 태도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 앞에서 누구나 숨을 고르게 되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진다. 그래서 말의 여유는 단순한 말투의 문제가 아니다. 삶을 대하는 깊은 태도이며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며 품위가 스며 있는 호흡이다. 말의 여유를 지닌 사람은 말로 관계를 장악하려 하지 않고 태도로 관계를 단단하게 한다. 그 조용한 태도가 결국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다. 말은 길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 남는 말은 언제나 간결하고 그 간결함 속에 담긴 의미가 선명할 때 오래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깊이는 말의 양에서가 아니라 말을 내보내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다.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의 핵심을 지켜낼 때 마음은 조용히 스며든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가 어긋났을 때 말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돌아보면 부족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결이었다. 감정이 앞선 말, 상대의 마음을 다 보지 못한 말,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말이 관계의 온도를 미묘하게 흐트러뜨린다. 그래서 말은 길기보다는 바르게 뿌리 내려야 한다. 한 문장을 건네더라도 그 문장 속에 내 마음의 방향과 성숙함이 담겨야 한다. 잘 말하는 사람은 말보다 생각을 앞세운다. 생각을 앞세운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의 자리를 먼저 보는 것이다. 이 자리를 고려하지 않은 말은 아무리 정중해 보여도 결국 혼자만의 말이 된다. 혼자만의 말은 공기 속에 흩어지고 함께 나누는 말은 마음 속에 남는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뜻의 깊이다. 깊이 있는 말은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불필요한 감정을 덧붙이지 않으며 상대를 설득하려고 조급해하지 않는다. 말의 깊이는 말의 힘이 아니라 말을 꺼내는 마음의 질에서 나온다. 그 마음의 질이 단단해야 조금의 말에도 중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설명하려 할 때 말의 양을 늘리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설명이 길어질수록 의도는 흐려지고 감정은 격해진다. 깊은 말은 늘 여백을 남긴다. 그 여백이 상대의 마음으로 스며들며 상대 스스로 의미를 완성하도록 돕는다. 이런 말은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움직인다. 진실한 말은 길 필요가 없다. 진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중심을 흔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말이 짧아도 진심이 드러난다.
말이 길어질수록 진심이 의심받는 이유는 말이 늘어나는 동안 감정이 달라지고 의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깊은 말은 군더더기가 없다.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소리가 아닌 마음을 전한다. 관계에서 깊이 있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단단히 하는 말이다. 말은 결국 나를 반영하므로 내 마음이 정돈되어야 말도 정돈된다. 마음이 산만하면 말은 흔들리고 마음이 단단하면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단단함이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된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이는 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 흔들린다는 것은 감정이 제어되지 않거나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말은 아무리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상대에게 불편함을 남긴다. 반대로 말이 중심에 닿아 있다면 조용하지만 무게가 있다. 상대는 이 무게를 신뢰로 느낀다. 말의 깊이는 알아듣기 쉽게라는 문제를 넘어 마음이 진정되게 한다는 차원의 힘이 있다. 깊이 있는 한 문장은 상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정돈하게 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가라앉히며 갈등의 기울기를 낮춘다. 말은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도구이기에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관계의 흐름을 바꾼다. 품위는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의 방향에서 생긴다. 말의 방향이란 이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길지, 말한 뒤에 어떤 공기가 만들어질지, 그 이후의 관계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를 차분하게 살피는 태도다. 이 태도가 없으면 말은 단순한 소리로 끝나고, 이 태도가 있으면 말은 품위가 된다. 품위 있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다. 그저 편안하게 놓아두고 스스로 머물 자리를 찾게 한다. 말은 적어도 뜻은 깊어야 한다. 깊은 말은 삶의 방향을 담고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고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말은 요란하지 않지만 오래 남고 조용하지만 관계를 부드럽게 바꾼다. 말의 깊이를 지키는 사람 앞에서 상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진다. 그 편안함이 차분한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관계를 단단하게 이어준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묻는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의 뜻이 담겨 있는가? 이 문장의 중심이 있는가? 이 대화에 배려의 결이 살아있는가? 이 질문을 지켜내는 사람의 말은 비록 짧아도 깊고 비록 조용해도 품위가 흐른다.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느낀다. 말의 내용이 아무리 정확해도 거기에 배려가 빠져 있으면 그 말은 금세 무거워지고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닫아버린다. 그래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은 잘 말하는 능력에서 오지 않는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향을 조용히 선택하는 데서 나온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말할까 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할까를 고민해야 할 순간이 있다. 상대의 말투가 조금 거칠어도 그 뒤에 있는 진심이 느껴지면 마음이 누그러진다. 반대로 말은 부드러워도 그 속에 배려가 없다면 그 부드러움조차 얕은 표면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배려는 말의 피부가 아니라 말의 뼈대를 만드는 힘이다. 배려는 작은 움직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 배려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다. 상대가 말할 때 눈빛을 맞추는 일,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호흡을 맞춰주는 일,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상대의 마음에 조용한 신뢰를 남긴다. 사람은 큰 감동보다 작은 배려를 오래 기억한다.
배려는 상대를 특별히 대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다. 상대의 사정이나 감정이 아직 말로 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에 가볍게 손을 얹어주는 태도, 그 태도가 배려의 결을 만든다. 배려는 꾸미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스며 나오는 자연스러운 향에 가깝다. 때때로 우리는 이 말을 해도 될까라는 고민에 머문다. 하지만 배려가 있는 마음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말의 순간마다 스스로 구분해낸다. 이 구분은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려는 마음의 깊이에서 나온다. 사람의 가치는 마음을 어떻게 나누는가에서 밝혀진다. 나눈다는 것은 상대에게 마음을 쏟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자리를 내준다는 의미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관계를 굳게 만들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마음은 관계의 숨을 편안하게 만든다. 배려는 바로 이 바라봄에서 시작된다.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면 말의 앞뒤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 상대에게 자리를 내주는 말은 설명이나 조언보다 훨씬 깊게 스며든다.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앞에서 사람은 자신을 과하게 꾸미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고 그 자연스러움에서 관계의 벽이 허물어진다. 그래서 배려는 관계의 첫걸음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배려의 말투는 상대를 낮추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는다. 둘 사이에 적당한 온도를 만들고 그 온도 속에서 마음이 편안히 놓인다. 말이 강하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말이 부드러우면 마음이 열린다. 하지만 말의 부드러움은 목소리나 표정이 아니라 그 말이 갖고 있는 배려의 무게에서 나온다. 사람의 말은 행동의 그림자다. 말이 아무리 다정해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 다정함은 얇게 느껴진다. 반대로 말이 간결해도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 간결함은 깊게 남는다. 배려는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으로 드러난다. 상대를 위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키려는 의지, 이 차이가 배려의 진짜 결을 만든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말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 말은 잘 다듬어진 문장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의 표현이다. 배려는 문장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 말과 말 사이의 여백에서 드러난다. 그 여백이 상대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여유가 마음의 경계를 낮춘다. 배려 없는 말은 깊이를 잃고 배려 있는 말은 신뢰를 얻는다. 신뢰는 상대를 설득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부드러운 말의 리듬으로 만들어진다. 말의 리듬이 편안하면 상대의 감정도 조용히 가라앉고 말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그래서 배려는 대화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다. 사람의 마음은 예상보다 단순하다. 상대가 나를 배려한 말투를 쓰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린다. 배려 없는 말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배려 있는 말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렇기에 배려는 말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빛나는 힘이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배려에 흔들리고 배려에 머문다. 배려를 담은 말 한마디는 관계를 크게 흔들지는 않아도 관계를 깊게 만들고 관계를 길게 이어준다. 말의 고요함 속에서 상대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 배려는 조용히 제 역할을 다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라는 사람을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바람이 마음을 앞서기 시작하면 말은 점점 불필요하게 커지고
문장은 힘을 잃고 결국 상대에게는 과한 설명으로 들리게 된다. 그래서 품위를 지키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말보다 태도가 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 자신을 설득시키려는 마음은 대부분 스스로에 대한 불안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보이고 싶다. 저렇게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말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한 말은 자연스럽게 품위를 잃는다. 말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도구인데, 그 도구에 불안이 실려 있으면 그 불안이 고스란히 상대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품위 있는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거나 포장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중심을 조용히 지킨다. 깊은 사람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은 나쁠 게 없지만 설명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진짜 깊은 사람은 설명보다 중심을 먼저 보여준다. 그 중심이 말투와 호흡에 스며들고 상대는 그 조용한 무게에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낀다. 이 조용한 무게가 바로 품위의 시작이다. 사람은 설명을 들을 때보다 설명을 하지 않는 태도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낀다. 설명이 많을수록 그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보이고, 설명이 적을수록 그 속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안정이 보인다. 그 안정 속에서 품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인생 경험이 깊은 사람일수록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말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삶에서 오랜 시간 쌓인 태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태도가 조용히 드러나면 굳이 말로 무엇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상대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깊이를 느끼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는지 말보다 먼저 알아차린다. 성숙함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서 온다.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적절한 자리에 내려놓는 일이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말로 중심을 유지하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중심은 말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힘에서 유지된다. 감정이 잔잔해질 때 말은 흔들리지 않고 표현은 과하지 않으며 상대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깊어진다. 품위 있는 사람은 말을 자주 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에 담긴 결이 단단하다. 이 단단함은 단순히 목소리가 낮고 차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포장하려는 마음을 덜어냈기 때문에 생긴 깊이다. 포장이 없으면 말은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움 속에서 품위는 더욱 선명해진다.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때 말로 설득하려는 사람은 대화가 길어질수록 지치고 상대도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며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짧은 말 속에서도 감정의 무게를 다스리고 상대에게 여유의 공간을 만든다. 이 공간 속에서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낮춘다. 그 마음이 낮아질 때 관계는 더욱 따뜻해진다. 말은 행동의 결과이며 행동은 마음의 결과다. 품위 있는 말은 품위 있는 행동에서 나오고 품위 있는 행동은 품위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 품위는 기술이 아니라 누적된 삶의 방향이다. 그 방향이 올바르게 흐르고 있을 때 말은 과도하지 않고 설명은 간결하며 태도는 자연스럽게 단정해진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그 말 뒤에 있는 방향을 훨씬 더 명확하게 느낀다. 말이 아무리 많아도 방향이 흔들리면 신뢰는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말이 짧아도 방향이 분명하면 그 태도는 상대에게 깊은 안정감을 준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의 본질은 자신을 지키는 힘이 있다는 데 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으며 상대의 말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 중심은 말의 개수를 줄이고 말의 무게를 깊게 만든다. 말은 많을수록 흐려지고 줄어들수록 선명해진다. 선명함이라는 것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잔잔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말이 많을수록 감정이 앞서고 말이 줄어들수록 중심이 드러난다. 이 중심이 바로 품이다. 품위는 보여주려 할수록 멀어지고 조용히 지킬수록 깊어진다. 그래서 품위를 가진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대신 말 뒤에 남는 공기, 말을 건넨 후에 침착한 여운, 상대가 느끼는 편안함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조용히 드러낸다. 말이 적어도 깊고, 말이 조용해도 무겁고, 말이 간결해도 품위가 흐르는 이유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 방향을 지키는 사람만이 말 없이도 깊이를 가진 사람이 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